자, 이번 수업은 점화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점화식. 자, 먼저 점화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점화식은 수열의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이야. 수열의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이야. 자, 점화식의 장점은 뭘까? 점화식만 보고서 내가 어떤 수열이다, 수열의 규칙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더 끝에 가면 활용편에서 복잡한 문제를 점화식을 세운 다음 일반항을 구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다. 자, 너희가 점화식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을 애우지 말고 수열은 규칙이 있는 것이 가장 특징이니까 점화식을 세워가면서 각 유형별로 점화식을 어떻게 풀 건지,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점화식이야. 너희가 수열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운 게 등차 수열이거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등차부터 점화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등차. 등차 수열의 특징은 뭐지?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가 항상 일정한 거야. 그 일정한 값의 크기를 우리가 공차라고 부르고, 따라서 이렇게 A의 n 플러스 1번째 항 마이너스의 A n번째 항이 D라는 상수값으로 일정하다. 이 D가 공차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겠지. 자, 물론 이항시켜서 AN 플러스 1이란 것은 AN 플러스 D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희가 등차 수열 배울 때 등차 중항이 있었어. 등차 중항은 뭐냐면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과 n 더하기 2번째 항을 생각했을 때 이웃하는 세 항이 있을 때 등차 중항은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끝의 항의 합과 같다. 따라서 2배의 A의 n 플러스 1이란 것은 AN 플러스의 A의 n 더하기 2와 같다.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어. 자, 잠깐 특징을 보니까 위에는 이런 꼴, 선생님이 설명할 때 편의상 이항 점화식이라고 부를게. 이항 점화식. 이항 점화식이 무슨 말일까? 그렇지, 일반항이 2개로 구성된 점화식이야. 자, 반면에 아래에 있는 이 점화식도 똑같이 등차에 관련된 점화식 표현은 맞는데 일반항이 3개 있으니까 편의상 3항 점화식이라고 구분할게. 자, 위에 있는 식은 장점이 뭘까? 등차란 것도 알 수가 있고 뭐야? 공차도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식은 뭐야? 공차를 몰라. 다만 등차 관계만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항 점화식은 항 정보가 한 개만 준다. 왜? 초항만 알면 공차를 아니까 일반항을 세울 수 있겠지. 그리고 3항 점화식은 항 정보를 2개 준다. A1과 A2를 줄 거야. 자, 그러면 이 관계식을 보고서 우리가 등차라는 것을 알고 첫째 항을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 항과 첫째 항을 이용하여 공차까지도 구해줘야겠지. 자, 이와 같이 2항 점화식과 3항 점화식의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 자, 그러면 등차를 배웠으니까 두 번째, 너희가 등차의 역수꼴 되는 거 무슨 수열? 그래, 조화수열이 있지. 조화형이라고 볼까? 자, 조화수열은 뭐냐면 일반항이 2항짜리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이 있으면 역수가 등차니까 역수의 차이가 일정할 거야. 따라서 A의 n 플러스 1분의 1에 마이너스에 A의 n분의 1이 D라고 일정하다. 이런 규칙을 줄 수도 있겠지. 자, 그리고 조화 수열이 있는데 조화 중항은 뭐야?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과 n 더하기 2번째 항이 있는데 역수치하면 등차 중항이니까 역수치한 거의 2배가 양쪽 끝에 역수의 합과 같다. 따라서 A의 n 플러스 1분의 2라는 것은 A의 n분의 1에 플러스에 A의 n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겠지. 자, 등차나 조화는 일반항 공식이 너무 쉬우니까 선생님이 일반항 공식까지 안 쓸 거야. 이렇게 조화 수열도 2항 점화식과 3항 점화식 표현이 가능하겠지. 자, 세 번째. 그 다음 우리가 배운 게 뭐였어? 등비수열, 등비형. 등비는 특징이 뭐냐면 이웃하는 두 항의 비가 항상 일정한 거야. 그 일정한 비율을 우리가 공비라고 부르는 거고, 따라서 AN분의 A의 n 플러스 1이란 게 R로 일정한 상수값이 주어지는 거지. 이 말은 A의 n 플러스 1이란 것은 상수 곱하기 AN,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또한 등비 수열도 등비 중앙이 있었다. 등비 중앙.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과 n 더하기 2번째 항이 있으면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쪽 끝의 합의 곱과 같았어. 따라서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이란 것은 a n번째 항 곱하기 a n 플러스 2번째 항, 이런 식의 등비 중앙을 이용하여 점화식 표현이 가능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열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 수열의 점화식을 세워봤어. 자, 그러면 조금씩 형태를 바꿔보자. 네 번째, 너희가 수열 배울 때 생각하면 알겠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개차 수열을 배웠거든. 개차는 뭐냐면 이웃항의 두 항의 차이야.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가 개차인데, 개차 수열은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지. 자, 네 번째, 개차형. 자, 개차를 보니까 얘는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의 마이너스에 a n번째 항이 이런 fn이라는 이런 식이 주어진 경우야. 이것도 2항 점화식이니까 항 정보는 뭐만 줄까? 한 개만 주니까 a1을 줄 거라고. 자, 그럴 때 너희는 이미 개차 수열의 일반한 공식을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증명을 해볼게. 주어진 이 식이 n이 1 이상이니까 n에 2를 대입해보자. 자, 그러면 a2-a1 이란 게 뭐냐면 f의 1이야. 그 다음 n에 2를 대입하니까 a 세 번째 항 마이너스에 a 두 번째 항이 f2가 되겠지. 자, 한 번 더 할까? n자리에 3을 대입하니까 n자리에 3을 대입하니까 a 네 번째 항 마이너스에 a 세 번째 항이 f3다. 이와 같이 규칙이 나와. 자, 이렇게 축차로 대입한 다음에 뭔가를 내가 더하거나 어떻게 작업을 해서 소거시킬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쭉 간다고 치자. 자, 특징을 보니까 좌변과 우변을 잘 보니까 양변을 더하면 이렇게 소거될 것 같아. 맞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n자리에 n-1이 대입될 때까지 전개를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는 an의 마이너스에 an-1이란 게 f의 n-1이 되겠지. 3, 3, 2, 2, 1, 1, n-1에 n-1. 오케이? 자, 그 다음 양변을 뭐 한다? 양변을 더해준다, 그 얘기야. 자, 더해주면 이렇게 계속 지워질 거야. 계속 지워질 것이고 뭐가 남어? an과 마이너스 a1이 남겠지. 그 다음 우측은 뭐가 될까? f의 1부터 f의 n-1항까지의 합이 된다. 따라서 an-a1 이란 것은 f1 플러스의 f2의 플러스 f의 n-1까지가 돼. 자, 그러면 an은 a1만 이항시키면 결론이 나오겠지. 자, 개차술의 일반항 공식이야. an이란 것은 a1 플러스에, 자, 가로하고 f1 더하기 f2의 플러스 f의 n-1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배운 게 초항 더하기 시그마에 k가 1항부터 n-1까지 fk. 이 fk가 뭐고? 이 fk가 바로 개차의 규칙이 되겠지. 이렇게 일반항을 배웠다. 이 fk는 여기서 얘가 나오면 될 거야. 자, 이해돼? 자, 오케이. 선생님이 4번 개차까지 했는데 5번 다섯 번째 유형 가자. 다섯 번째 유형은 갭유형이라고 이름 붙일까? 자, 개차가 뭐냐면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거든. 그럼 갭이는 뭘까? 이웃하는 두 항의 비야. 무슨 얘기냐면 AN분의 A의 n 플러스 1이라는 이웃하는 두 항의 B가 어떤 식이 주어지는 이런 경우라고. 자, 이 점화식도 내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형태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아. AN 플러스 1이란 것은 FN 곱하기 AN이다. 물론 이항 점화식이니까 항 정보는 하나만 주겠지. 이때 이 FN이 일정한 상수면 등비고 규칙이 있으면 갭인 거야. 자, 갭이도 너희가 배운 적이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개차를 보인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볼게. 자, 첫 번째, 양변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a 두 번째 항은 f1 곱하기 a1이야. 그리고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a 세 번째 항은 f2 곱하기 a2야. 오케이? 자, 한 번 더 가자. n자리에 3을 대입하니까 네 번째 항이란 것은 f3 곱하기 a3가 된다. 이것도 뭔가 축차 대입한 다음에 어떤 규칙성을 이용해 소거시킬 거야. 쭉 가서 n자리에 n-1까지 대입을 시키면 a의 n이란 것은 a-1 곱하기 자, f의 n-1 곱하기 a의 n-1이 되겠지.
자, 주어진 이 식의 양변을 뭐 한다? 이번에는 곱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뭐가 될까? 서로 약분이 되겠지. 약분이 될 거란 말이야. 약분이 계속 약분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좌측에는 AN이 남고 우측에는 뭐가 남니? 그렇지. 우측에는 A1 곱하기 F1부터 F의 N-1까지의 뭐가 남는다? 곱셈이 남는다. 그 얘기야. 따라서 결론이야. 결론. 개비점화식을 이용한 일반항의 공식은 A1 곱하기 F1부터 F2의 F의 N-1항까지의 곱셈꼴로 표현된다 그거지. 이게 개비점화식의 일반항 공식이야. 너희는 점화식 형태를 익숙하게 숙지하고 각 점화식의 종류별로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까지도 가야 될 것 같아. 등차나 조화나 등비 너무 쉬우니까 선생님 언급을 안 한 거고 개차부터 너희가 꼭 필요하겠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형 점화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약간의 형태가 좀 어려워지게 넘어갈 거야. 기본형이 아닌 것들 6번부터 보도록 하자. 자, 6번은 선생님이 이름을 붙일 건데 어떻게 붙일 거냐면 알파형 점화식이라고 붙일 거야. 알파형. 자, 많이 봤던 것 같긴 한데 잘 들어봐. A의 n 더하기 1번째 항이란 게 AN에 뭘 곱하거나 AN에 뭘 더하거나 AN에 식을 곱하거나 AN에 식을 더하거나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AN 플러스 1이란 게 P배의 AN 플러스 Q꼴로 주어지는 경우 PQ는 상수다. 자, 주목. 첫 번째, P가 1이고 Q가 상수면 등차야. 그 다음 P가 1이고 Q가 식이면 개차야. 자, P가 상수고 Q가 0이면 등비야. P가 식이고 Q가 0이면 개비가 돼. 오케이? 자, 근데 PQ가 이렇게 1이 아닌 상수로 주어지는. 자, P가 1이 아니고 Q 같은 경우는 1이라도 문제 없겠지만 이런 꼴로 주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알파형이라고 부른다. 자, 너희가 수업 들을 때 알파를 구해서 어떻게 문제를 푼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왜 그런가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그게 바로 특성 방정식의 원리인데 잘 들어봐. 수열은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점화식이란 것도 일반항의 관계식이니까 어떤 같은 형태의 규칙성을 찾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 이때 선생님이 폼이라고 할 거야. 폼. 너희는 폼을 기억해야 되는데 A의 n 더하기 1번째 항과 A n번째 항이 있는데 이 Q라는 상수를 적절하게 잘 내분해서 잘 분배시켜서 덩어리와 덩어리의 어떤 공비꼴로 만들자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상수가 있으면 P배의 AN의 마이너스 상수 이런 규칙성이 있는 같은 형태의 덩어리가 나오게 만드는 게 점화식 푸는 첫 번째 원칙이다. 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주어진 알파형 점화식을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겠느냐를 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거꾸로 너희가 알파 값을 구하면 될 건데 어떻게 알파 값이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이 식을 전개한 다음에 알파가 만족할 식을 보자고. 그러면 이 식은 뭐냐면 자, 참고해보니까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란 것은 P배의 AN의 플러스의 알파마 P알파가 될 거야. 자, 이 점화식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알파마 P알파가 알파마 P알파가 Q가 되면 되겠네? 자, 알파를 묶지 마. 그러면 알파가 P알파 더하기 Q가 되면 되겠네. 이런 1차 방정식이 나오지. 자, 이제 이 알파를 우리가 특성해라 부르고 특성해가 나오는 이런 방정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불러.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특성 방정식에 의하여 알파가 뭐 된다? 알파는 특성해가 되겠지. 자, 근데 잘 보자고. 잘 보니까 처음에 주어진 형태를 보니까 어떤 모양이야? 여기에 알파를 대입하고 여기에 알파 대입하면 바로 특성 방정식이 나오지. 따라서 AN과 AN 자리에도 알파를 대입하고 AN 플러스 1번째 항 자리에도 알파를 대입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런 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알파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 이런 알파를 구했다고 친다면 A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알파란 게 P배의 AN마 알파가 될 거야. 그 다음 어떤 선생님들은 이 덩어리와 덩어리가
얘가 bn 더하기 1이면 얘가 bn이고 등비라고 하는데 물론 같은 말이긴 하겠지만 선생님은 규칙을 볼 거란 말이야. 잘 들어봐. 이 첨자가 1만큼 떨어지면 p가 생겨. 자 그러면 an마 알파도 an마 1마 알파 되면 p가 또 생기겠지. 한 번 더 써봐. 더 써보면 얘가 뭐야? p 제곱에 an마 1의 마 알파가 될 거 아니야. 자 봐라. 첨자가 있고 차수가 있는데 첨자가 1만큼 떨어지면 차수가 p가 더 거듭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뭐가 일정할까? 합이 일정하지. 자 1승과 n이니까 합이 뭐가 돼? n 플러스 1이야. 2승과 n-1 합이 뭐가 돼? n 플러스 1이야. 따라서 이 규칙만 봐도 너희는 p의 n승에 a1마 알파까지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그때 이 부분. 양변을 p로 약분하니까 따라서 어떤 식이 나올까? an-알파라는 것은 p의 n-1승에 a1마 알파가 되겠지. 그래서 일반항은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an이란 것은 알파 플러스에 a1마 알파 배우 p의 n마 1승이라는 이런 일반항 공식이 나오게 되겠지. 자, 선생님이 알파형부터는 좀 어려우니까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제. 알파형 예제야. a의 n 플러스 1이란 게 이 두 배의 an 플러스 1이고 편의상 첫째 항을 1로 줄까? 1로? 뭐 2 줄게 2.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뭘 기억한다? 그렇지. 포맷. 알파형부터는 포맷을 기억해. 포맷을 기억해 보니까 다시 내가 익숙할 때까지 써줄 거야. 폼이 뭐냐면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두 배의 an마 알파다. 이런 꼴로 내가 쓰고 싶은 거지. 그때 알파를 어떻게 빨리 구한다?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에 같이 알파를 대입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알파가 뭐 나와? 알파가 마일 나와. 마일. 따라서 이 점화식은 포맷에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가 마일이니까 알파가 마 1이니까 an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란 것은 두 배의 an 플러스 1 된다. 얘가 축차로 쫙 떨어지면 뭐가 된다? 이게 바로 2의 n승에 a1 더하기 1로 된다. 그 얘기야. 자, 그랬을 때 미축치고 양변에 2를 약분시키니까 an 플러스 1이란 것은 2의 n마 1승에 a1 값을 대입하면 곱하기 3이 되겠지. 그래서 결론 an2란 것은 3 곱하기 2의 n마 1승에 마 1이라는 이러한 일반항이 아주 쉽게 나온다고 얘기야. 물론 선생님이 이 시점에서 극한까지 가면 내용이 더 이제 길어질 건데 오늘 수업의 주 메인 타겟은 점화식을 푸는 거니까 일반항만 구하고 넘어갈게. 자, 6번째는 좀 너희가 꼭 숙지를 해야겠지. 자, 그 다음 7번째. 7번째도 선생님이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알파 베타형이라 하자. 알파 베타형. 자, 얘는 6번과 거의 비슷한데 상수가 2개가 필요한 거야. 2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보통 삼항 점화식이 주어지는데 이런 걸로 an 플러스 1에 뭐 플러스에 자 an 플러스 2번 장에 플러스에 p배의 an 플러스 1에 플러스에 q배의 an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주어져. 너희가 배우는 정규 수업 때 또는 교과서를 보면은 자 앞에 있는 개수의 합이 0일 때 0이 아닐 때 구분하는데 전혀 필요 없어. 물론 교과과정은 각각 일반항의 개수합이 0일 때만 주로 나오긴 하는데 0이 아니어도 오늘 선생님 수업을 잘 이해했으면 아주 쉽게 나온다. 설명한 다음에 좀 이따가 쌤이 피보나치도 일반항을 아주 쉽게 구할 거야. 자 일단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항상 뭐가 중요하다? 그렇지. 폼이 중요해. 폼이. 이때는 얘들아 일반항이 3개니까 n 더하기 2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 n 더하기 1번째인가 n번째 항 적절하게 어떤 규칙성 있게 공통 형태로 얘가 묶여야겠지. 그래서 나오는 포맷이 이런 포맷이야. an 플러스 2의 마이너스에 알파 배의 an 플러스 1이란 것은 전체 베타 배의 이게 1만큼 다운된 a의 n 플러스 1의 마이너스에 알파 배의 an 이런 식의 포맷을 만들고 싶은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내가 알파와 베타를 빨리 구하겠느냐. 이 식을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전개를 굳이 한다고 한다면 얘는 an 플러스 2에 알파 베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베타 배의 a의 n 플러스 1에 플러스에 알파 베타 배의 an은 0이라는 식이 되겠지. 이 식을 비교해봐. 자, 그러면 합이 마피고
곱이 q니까 마치 뭐니까 t제곱에 또는 x제곱에 플러스에 px 더하기 q가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지. 얘가 바로 뭐가 될까? 특성 방정식 특방이 된다.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생각해 봤더니 an과 an 더하기 1과 an 더하기 2가 있는데 n번 장에는 2를 대입하고 n 더하기 1번 장에는 x를 대입하고 n 더하기 2번 장에는 x제곱을 대입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이 7번 유형은 우리가 문자가 너무 많으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예제를 갖고 문제를 풀어줄게. 다시 an에는 2를 대입하고 an 더하기 1은 x를 대입하고 an 더하기 2는 x제곱을 대입해서 특성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두 근 알파와 베타를 구한 다음에 이런 포맷을 맞추면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7번은 따라오자. 7번은 선생님이 예제를 갖고 얘기할게. 물론 3항 점화시니까 항 점원 2개 줄 거야. 오케이? 자, 만들어 보자. a의 n 플러스 2에 마이너스 4배의 an 플러스 1에 더하기 3배의 an은 0이다. 그리고 a1과 a2를 주겠지. 자, 여기서 특성 방정식을 생각해 보니까 너희는 뭘 생각해? think.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자, 그러면 친구들 물어볼 거야. 이게 뭔데? 그러면은, 야, 너희는 몰라도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왜? 너희만 이걸 알고 있는 거지? 이게 왜 필요한지. 근을 구해보니까 x값은 1과 3이 돼. 따라서 첫 번째, 알파가 1이고 베타가 3일 때, 두 번째, 알파가 3이고 베타가 1일 때 포맷에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알파가 1이고 베타가 3이면 an 플러스 1에 2에 마이너스 1배의 an 플러스 1이란 것은 3배의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배의 an이다. 이런 식이 나오고 알파가 3이고 베타가 1이면 an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배의 an 플러스 1이란 것은 1배의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배의 an이다. 이런 식이 나와. 선생님이 지금 특성애가 1과 3이 있는 경우를 들었기 때문에 되게 식이 되게 쉬워 보여. 하지만 이게 2와 3이든 4와 7이든 좀 더 복잡한 경우도 이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더 좋을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야. 너희가 취하지 말고 얘가 첨자가 떨어지면서 얘가 생기니까 계속 규칙을 가면 뭐가 된다? 그렇지. 3의 n승에 a2-a1까지 다운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얘는 1의 n승이니까 1이 있을 거고 a2-3a1까지 다운이 되겠지. 여기 이렇게 박스 치라고, 박스. 자, 박스 쳐보니까 첫 번째 줄에서 넣은 3을 약분하면 어떤 식이 나와? 이런 식이 나오겠네.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n이란 것은 3의 n-1승에 a2-a1. 두 번째,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an이란 것은 a2-3a1.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얘를 연립하는 거야. 연립하면 얘가 지워질 거고. 오케이? 자, 2배의 an이란 것은 이런 식이 나올 거고 당연히 뭐가 될까? 이렇게 2분의 1만 곱해주면 일반항이 나오겠지. 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피보나치 수열을 보인다 했어. 자,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알파, 베타형의 활용꼴로 한 번 더 예제를 들 테니까 따라오도록 하자. 자, 그러면 피보나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1이고 피보나치 수열은 이웃하는 두 항의 합이 그 다음 번째 항 되는 아주 강력한 규칙이야. 그러면 an 플러스 2라는 것은 a의 n 플러스 1 플러스의 an이다. 이런 점화식이 있는 거지. 이것도 알파, 베타 형이야. 너희는 어떤 식을 생각한다?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x마 1은 0이라는 식을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두 근이 있을 거야. 물론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면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루트가 있으면 되게 이제 우리가 번거로우니까 근계 관계만 좀 메모를 해놓자. 알파와 베타 합은 얼마다? 1이다. 알파, 베타의 곱수는 얼마다? 마 1이다. 물론 근의 공식 쓰면 2분의 1 플라마 루트가 나오겠지만. 자면 이 식을 이 피보나치 일반항을 포맷에 맞추자고. 맞추면 an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알파배의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베타배의 a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알파배의 an 죽어라 가면은 베타 n승의 a2 마이너스 알파 a1인데 a1과 a2가 1이니까 1마 알파. 같은 방법으로 an 더하기 알파 베타를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바꿔 써주면 알파배의 a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베타배의 an이 될 것이고 얘는 알파 n승의 a2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a1인데 1, 1이니까 1마 베타.
자, 너희는 뭐 한다? 여기를 이렇게 박스를 친다고 얘기해요. 자, 박스를 쳐본 다음에 약분해 볼 건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얘들아, 알파와 베타 합이 1이니까 1마 알파가 베타요. 1마 베타가 알파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뭐니? A의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에 알파 배우 AN이란 것은 베타의 n승이고 A의 n 플러스 1항 마이너스에 베타 배우 AN이란 것은 알파의 n승이 되겠지. 두 식을 뭐 한다? 연립한다고 얘기야. 자, 연립하면 얘는 베타마 알파 배우 AN이란 것은 베타 n승 마이너스 알파 n승인데 알파 베타가 뭔데? 이 특성 방정식 두 근인 거니까 베타 자리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를 대입하고 알파 자리에 2분의 1마 루트 5를 대입만 하면 일반항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이 간단히 나온다. 루트 5분의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n승 마이너스에 2분의 1마 루트 5의 n승이라는 이런 더러운 일반항이 나오지. 오케이? 일반항은 더럽지만 너희가 푸는 과정은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지. 알파 베타형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따라봐.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먼저 점화식이 뭔지. 점화식은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이다. 특정한 패턴이 있고 유형이 있으니까 내가 숙지는 해야 돼. 그리고 필요할 때서는 점화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점화식의 유형이 주어지면 얘를 어떻게 일반항 구하겠다. 자, 볼까? 첫 번째 등차, 두 번째 조화, 세 번째 등비, 그 다음 개차, 그 다음 개비, 그 다음 알파형, 그 다음에 알파 베타형이야. 물론 몇 개 더 있어.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공부를 해도 내가 충분하긴 한데 몇 개 더 할 테니까 일단은 빨리 필기를 하고 잠시 후에 5분 뒤에 돌아온다. 자, 7번까지 너희가 다 숙지가 됐지? 그럼 이어서 특별 보너스 편이야. 8번부터 계속 가자. 8번. 알파 n형, 알파 n 지수형이라고 선생님이 이름 붙일게. 자, 너희가 배웠던 것 중에 알파형이 뭐였어? 알파형. 참고로 알파형의 점화식 꼴이 뭐였냐면 알파형은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란 게 P배의 AN 더하기 Q 꼴이었어. 저희는 간단하게 알파를 구해서 포맷만 알고 있으면 쉽게 나왔던 문제 같아. 자, 근데 알파 n형은 뭐냐면 이 뒤가, 이 Q가 어떤 식인 거야, 식이면 알파 n형이 돼. 근데 지수형이니까 무슨 말일까? 그렇지. 이 식이 지수꼴로 주어진 경우다. 그러면 알파 n형 지수형, 알파 n 지수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건데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게 P배의 AN 더하기 QN 꼴인데 이 QN이 무슨 형? 지수꼴로 주어진 경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제를 갖고 설명을 해볼게. 자, 따라가자. A의 n 플러스 1이란 게 3의 AN에 플러스의 2의 n승? 이런 경우를 보도록 할까? 일단은 이항 점화식이야. 크게 봤을 때는 일반항이 두 개니까 이항 점화식이니까 항 정보는 당연히 한 개만 주겠지. 자, 이렇게 P배의 AN 더하기 QN 꼴이 주어질 때는 뭐를 생각하냐면 P의 n 더하기 1승을 생각하자. P의 n 더하기 1승을 양변 나누면 공통 형태가 나오게 돼. 그러면 이런 문제는 3의 n 더하기 1승을 양변 나눌까? 자, 그러면 3의 n 플러스 1승분의 A의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우변도 3의 n 더하기 1승 나눌 건데 각각 따로 나누면 3의 n승분의 AN의 플러스의 3분의 1배의 3분의 2의 n승? 이런 꼴이 나오겠지. 자, 여기서는 약간의 치환을 좀 하도록 할까? 치환. 자, let 3의 n승분의 AN을 잠시만 선생님이 PN이라고 놓는다면 우리는 PN을 구한 다음에 3의 n승 곱하기 PN 하면 AN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점화식은 P의 n 더하기 1번째 항이란 것은 Pn번째 항 더하기 3분의 1배의 3분의 2의 n승이 나오겠지. 얘가 무슨 꼴이야? 그렇지. 개차 꼴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개차를 이용해서 내가 Pn을 구한 다음 3의 n승 곱하면 되겠지. 자, 개차니까 Pn이란 것은 P1이야. P1은 3의 1승분의 A1이니까 3분의 A1의 플러스에 3분의 1배의 시그마에 K가 1부터 N마 1까지 3분의 2의 K승. 이런 식이 주어진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하면 3분의 A1의 플러스에 3분의 1에
자, 뒤에 있는 여기는 뭐가 될까? 그렇지. 등비의 시그마야. 1마 R분의 1마 3분의 2분의 첫째 항은 3분의 2가 되고 1마이너스에 3분의 2의 한개수 n마 1개가 된다. 그럴 때 얘가 이렇게 약분되겠지. 따라서 3분의 a1의 플러스에 3분의 2의 마이너스에 3분의 2의 뭐가 돼? n승이 되겠지. 자, 그러면 pn 나왔으니까 따라서 an은 뭐가 될까? 따라서 an은 3의 n승 곱하기 pn이니까 3의 n승을 곱해주면 될 것 같아. 자, 3분의 1배의 a1 플러스에 3분의 2의 마이너스에 3의 n승분의 2의 n승. 자, 나머지는 분배 법칙 써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지. 이 바로 알파 n 지수형이야. 자, 아홉 번째는 알파 n 다항형 또는 1차형이라 하자. 1차형. 2차 꼴은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집중. P배의 AN 더하기 QN 꼴인데 QN이 무슨 식? 1차식 일대야. 자, 그러니까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란 게 P배의 AN 더하기 QN이 나오는데 이게 1차식 일대라고. 선생님이 이것도 실제 예제를 갖고 설명할게. 자, 목이 많이 잠기는데 너희가 그만큼 수업을 잘 따라와야 돼. 선생님이 밤낮 없이 강의하니까 목이 많이 잠긴다. 자, 예를 보니까 A의 n 플러스 1이란 게 2배의 AN에 예를 들어 뭐가 될까? 3n마 1이 있다고 치자. 자, 이런 경우는 n자리에 n마 1을 대입하자. 자, 이때는 n이 1 이상일 거야. n자리에 n마 1을 대입하면 an이란 것은 2배의 an마 1에 플러스에 3배의 n마 1 마 1이니까 3n마 4가 돼. 이 식은 n이 2 이상이고 두 식 연립하면 뭐 될까? 따라서 an 플러스 1을 마이너스 an이란 것은 2배의 an 마이너스 an마 1에 뭐가 될까? 플러스에 3이 되겠지. 그럴 때 너희가 얘와 얘가 공통항이 나오니까 let a n번째 항에서 n마 1번째 항을 뺀 걸 우리가 pn이라 하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pn 플러스 1이란 것은 2배의 pn 더하기 3이라는 무슨 형? 기본적인 알파형이 나오겠지. 알파형이 나오면 pn을 구할 수 있어. 그 다음 중요한 거, 개차꼴이 되려면 n 더하기 1번째에서 n번째를 빼야 될 거니까 a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an이라는 것은 pn 더하기 1 나오니까 여기서 알파형으로 pn을 구한 다음에 n을 1만큼 올린 거, 이걸 이용해 뭐야?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내가 an을 구해주면 되겠지. 자,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점화식만 알고 있으면 쭉쭉쭉 답은 쉽게 나올 것 같아. 자, 그 다음 10번째. 점화식 있잖아, 얘들아. 유형을 잡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하지만 크게 뭐 한 10개나 11~2개만 배우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은 역수형이야, 역수형. 역수형은 이름을 봐서 알겠지만은 주어진 점화식을 양변을 역수치하면 돼. 자, 어떤 꼴로 보통 주어지냐면 an 플러스 1이란 것은 p배의 an 더하기 q배의 q분의 r배의 an 이런 꼴로 주어져. 이것도 이항 점화식이니까 항저번은 하나만 주겠지.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 이 분자 부분에 상수항이 없어야 돼. 그래야만이 역수형이 된다. 자, 주어진 점화식을 양변을 역수치하면 되겠지. 그러면 a의 n 플러스 1분의 1이란 것은 ran분의 pan 플러스의 q가 나오니까 너희가 이렇게 따로 보면 어떤 식으로 점화식이 정리가 되냐면 a의 n 플러스 1분의 1이란 것은 선생님이 얘부터 먼저 쓰면 r분의 q배의 an분의 1에 플러스에 r분의 p가 나온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n분의 1이란 것을 우리가 잠깐만 pn이라 놓는다면 얘는 pn 더하기 1은 어떤 a꼴의 pn에 더하기 b꼴이야. 무슨 형? 그렇지, 알파형이야. 알파형을 이용해서 pn을 구하란 말이야. 그 다음 pn에 뭐가 될까? 역수를 취하면 an이 나오겠지. an은 pn분의 1 될 거니까 이 바로 뭐 된다? 역수형이 된다. 자, 그 다음 11번째.
11번째는 뭐냐면 분수형이야, 분수형. 자, 분수형 점화식이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 분수형은 10번째 배운 역수형과 거의 같은데 분자의 상수항이 있는 거야. 분자의 상수항이 있는 거라고. 잘 들어. 자, 형태는 an 플러스 1번째 항이란 게 p배의 an 더하기 q분의 분자가 뭐가 되면 ran 더하기 s형이야. s가 0이 아닌 거지. 자, 얘를 든다고 한다면 주목! 얘를 든다고 한다면 이런 꼴이 될 거야. an 플러스 1이란 게 an의 마이너스 2분의 an의 마이너스 2분의 뭐 2an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항 점화식이니까 항 정보를 한 개만 주겠지. 자, 물론 이것도 포맷이 나오는 특성 방정식을 선생님이 유도할 수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고3 올라와서 심층 면접할 때 필요한 거니까 선생님이 생각할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너희가 알파형이나 알파 베타형 했을 때 특성 방정식이 나오는 원리를 배웠을 거야. 어떤 포맷을 생각한 다음에 이 포맷을 만족하는 상수가 나오는 방정식을 내가 어떻게 점화식에서 빨리 찾겠냐 그 얘기거든. 자, 이 같은 경우는 an에도 x를 대입하고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도 x를 대입해보자.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x라는 것은 x마 2분의 2x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런 식이 나와. 자, x제곱 마 2x니까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때 두분이 1과 3이 나와. 이게 바로 특성애야. 특성애인데 편의상 얘가 또 알파 베타를 한다면 이때 분수형은 어떻게 푸냐면 양변에 별표 3개야. 양변에 특성해를 뺀다. 다시 뭐라고? 양변에 특성해를 뺀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제를 들었으니까 얘 갖고 계속 생각을 해볼게. 무슨 말일까? 양변에 2를 빼보고 양변에 3을 빼보는 거야. 첫 번째, 양변에서 2를 빼면은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란 것은 an 마이너스 2분의 2배의 an 마이너스 3의 마 1이 될 거야. 맞나? 자, 그러면 얘를 좀 더 가자. 정리를 해보니까 분모는 an 마 2가 있을 거고 분자는 an 마 2를 뺄 거니까 an 마 1 되겠지. 자, 그 다음 양변에 3을 빼봐. an 플러스 1번째 항 마이너스 3이란 것은 an 마이너스 2분의 2배의 an 마이너스 3의 마 3이 되겠지. 자, 얘도 통분해주면 분모는 an 마 2가 위에 있는 식과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오는 게 특징이야. 그 다음 분자를 보니까 3an을 빼니까 뭐 될까? 마이너스 an 더하기 3이니까 마 1로 묶어주면은 a의 n 마 3이 나온다. 자, 특징은 얘하고 얘가 같아. 그 다음 얘하고 얘가 같은 꼴. 얘가 특징이라고. 자, 그러면 주어진 두 식을 이렇게 나누어 버리자고. 나눠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해? 그렇지, 분모가 없어진다. 자, 나눠버리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 마 3분의 a의 n 플러스 1번째 항 마 1이란 것은 소거되면서 마 1분의 1이니까 마 1배의 an 마 3분의 an 마 1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지. 그때 얘하고 얘가 공통 형태가 나오는 거야. 맞아? 따라서 얘가 pn이면 우리는 얘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pn 더하기 1이란 것은 마 1이 공비가 되는 pn이다. 이런 식이 나오니까 내가 pn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pn을 구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 얘가 an 마 3분의 an 마 1이니까 그냥 1차 식을 연립해서 그냥 1차 식만 풀어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분수형이야. 자, 그 다음 12번째 마지막. 얘들아, 수열은 사실 이렇게 11개의 유형이 있긴 했는데 가장 큰 메인 테마는 뭐지? 규칙이라고. 그래서 항상 너희가 수능 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 시험 보거나 내신 시험 볼 때는 항을 적당히 구해서 규칙 푸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기타 일반형, 기타형. 수많은 꼴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꼴이 있다고 치자.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의 곱시 항상 4로 일정하다. 물론 첫째 항을 많이 줄게 하나 1로 예를 들어서. 자, 무슨 말일까? 너희가 굳이 배웠던 11개 유형이 아닌 이상은 점화식 풀려 하지 마. 규칙을 보란 말이야. 보니까 얘는 이웃하는 두 항의 곱시 항상 4로 일정한 거야. 그러면 초항이 1이면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4, 그 다음 1, 그 다음 4 이런 식으로 뭐 될까? 주기형도 나올 수가 있겠지.
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다? 너희는 대략적으로 뭐 한다? 5번째까지는 한번 구해보자. A1부터 A5까지는 직접 구해서 뭘 본다? 규칙을 발견해보자 그 얘기야. 알겠지? 사실은 12번째 유형이 상당수 많이 출제가 돼. 자, 선생님이 내용을 정리한 게 크게 11가지 유형과 마지막 12번째를 정리했는데 너희가 등차 등비라든가 객차 갭이 그리고 알파형까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역수형이나 알파 베타형이나 알파 N형 이런 것들은 아주 가끔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다? 규칙을 봐라. 그래서 너희가 뭐 가끔 어떤 문제는 뭐 6개, 12개 구할 때 있긴 해. 주기수에 나올 때는 이때야 뭐 사인 함수도 나오고 막 많은 규칙이 있겠지만 대부분 문제는 5번째 한까지 구하게 되면은 규칙이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자, 점화식은 어떤 새로운 문제 유형이 아니야. 수열을 내가 이해했으니까 수열을 다루는 어떤 일반적인 일반항의 관계식이다. 알겠어? 자, 기타 문제를 많이 연습해야 될 건데 선생님이 11개의 유형은 이름을 붙였으니까 점화식 풀 때 아, 이거는 무슨 형이구나. 무슨 형, 알파형, 무슨 형 이렇게 이름도 붙여가면서 너희가 숙지를 하자고. 알겠지?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건데 너희가 직접 AN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SN도 구해보고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다음 수업 때 배우겠지만 망원급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희가 보완하면은 수열이 아주 재밌고 쉽게 풀릴 거야. 알겠지? 자, 열심히 공부하고 내용 정리 확실히 하도록 하자. 자, 수고했다.